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열전 진행자 최용수입니다. 최근 오산시에서는 불법으로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전면 미수거하는 선량한 대시민 쓰레기 전쟁을 펼치고 있어 애꿎은 오산 시민들의 피해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산 시민에게 대다수의 선의적 피해자를 양산시켜버리는 쓰레기 천국 도시 오산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오산시정 거버넌스 서비스를 펼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자치연구소 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전 오산시의회 전 부의장으로 역임하신 우리 최인혜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랜만에 뵙죠? 네. 오랜만에 뵙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최인혜입니다. 요즘 저는 전국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조례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선진행정을 할까, 글로벌 선진정책, 국제화 교육 이런 것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정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을 잘할까, 의정활동 혁신 전략 이런 것들을 전국의 지방의원들에게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 의원들에게 강의도 하면서 또 공무원들에게도 또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아주 그래도 전에 부의장 하시면서 왕성한 또 의정 활동을 토대로 많은 지식과 그런 경험을 토대로 그런 그 강의를 하시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보람도 있고 보기도 좋아요. 네네, 경험을 가지고 또 공무원도 잘 알고 의원도 잘 알기 때문에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데서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우리 박사님, 지금 현재 오산에 거주하고 계시죠? 네. 오산 시민이면서. 네. 근데 한 달 전부터 오산시에서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행정이 올바른 행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우리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한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집이 골동입니다. 네. 예, 집을 나가면 쓰레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양심이 없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개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양심이 없고 나쁜 사람은 채찍으로 다스려야 될 것이고 개념이 없는 사람은 교육과 계몽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으니 그걸 수거해가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네네. 이게 어떻게 옳은 행정이라고 보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네, 오산시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뭐 교육도시도 있고, 네네. 안전도시도 있고, 뭐 출산 보육의 도시도 있고, 좋은 건 다 있지요. 현재 교육도시 슬로건과 현재 오산시에서 하는 행정이 걸맞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도시와 과연 현재 오산시 행정 이런 무단 투기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해두는 그런 행정과 어떤 비교가 될까요? 네, 당연히 말뿐인 교육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좀 교육도시가 수영을 가르치거나 1인 1학기를 한다고 해서 교육도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면 쓰레기 더미를 봐요. 학교 앞에서 또 쓰레기 더미를 봐요. 뭘 보고 배울까요? 여기 쓰레기가 이렇게 많으니까 쓰레기장인가 보다 하면서 자기가 먹은 과자 봉지 하나 더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더더군다나 요즘 오산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참여단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니세프의 인증 기준은요, 4가지 권리, 협약을,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 더미 속에서, 불결한 환경 속에서 생존조차가 힘든데, 그걸 어떻게, 그거 첫 번째 조건부터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참여권 해가지고 이제 참여단을 만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시민 참여를 통해서, 아동 참여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는 말 속에 우리 오산시가 너무 더러우니 청소부터 합시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교육도시로서 성공했다고 봐주겠습니다. 그 정도로 교육도시에 위상이 없다고 봅니다. 네, 폐기물 관리법이나 또한 오산시 폐기물 조례에 의해서 현재 오산시에서는 건물주들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은 건물주들한테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12월 6일 날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주들도 불만이 많아요. 시민들도.
왜 내 건물에 있는 내가 버리지도 않았고 무슨 근거로 쓰레기를 우리한테 치우라고 하냐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그 오산시청 그 관계자 그 인터뷰가 나올 건데요. 그러면 그 법규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법규와 정말 오산시에서는 그 법규를 제대로 자치 행정에서 수반되게끔 진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눠보시죠. 공무원들은 모든 일을 법에 의해서 하죠. 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네. 그 조례에 건물주에게 이 의무를 부과해도 된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틀린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나 어떻게 그게 건물주의 책임일까요? 네. 건물주가 무슨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법령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법이에요. 네. 헌법의 우산 아래서 법령이 제정되고 법령의 우산 아래서 조례가 제정되죠. 그런데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권리,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를 하죠. 예.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도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나와 있어요. 그 9조 2항 자목에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하고 오물을 수거해 갈 의무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체장이 정면으로 헌법도 위배하고 지방자치법도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권리로 조례에 의해서만 건물주 당신들이 책임이 있으니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라. 이건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자기들 할 일도 안 하면서. 폐기물 관리법 제8조하고 오산시 조례 5조 폐기물 그 조례 5조 6조에 근거해서 뭐 청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산시에서는 그 강제적으로 그 점차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 저 알아요. 얼마죠? 예, 처음에 30만 원.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명령에도 지키지 않았을 때는 70만 원. 네. 그리고 벌동을 돌아다녀 보면 거기 이렇게 조그맣게 건물주들이 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 봉투를 쓰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하는군요. 네. 쓰레기 봉투를 씁시다. 라고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이겠죠. 네, 그런데 아직도 그 타 시군에서도 그런 그 폐기물 조례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를 한 적이 없답니다. 근데 오산시에서 최초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불만도 만만치 않고 그 시민들이나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다수의 시민들 한 80%나 90% 되는 시민들께서 제대로 질서를 지키는데 지키지 않는 일부 시민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민민 간의 갈등이 또 유발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 네. 오산시에서 2017년도부터 쓰레기 봉투가 오른답니다. 오르기 때문에 그동안 12월 달과 11월 달에 쓰레기를 봉투를 판매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 인터뷰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릴 때 올리더라도 쓰레기 봉투는 1월 1일부터 올리면 1월 1일 전까지는 팔아야지. 판매가 원활하게 돼야지. 안 팔았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가 없어갖고 넣고 싶어도 못 넣어갖고.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평균 인상률이 23%이고요. 음식물 종량제 평균 인상률은 119%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 12월 2일에 이제 공문 시행을 했는데요. 원룸 지역인 경우에 지금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미담은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 봉투에 담아서 협조해달라 이렇게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자, 인터뷰 잘 들으셨죠, 박사님? 네.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일반 쓰레기 봉투가 몇 프로 올랐다고 했죠? 생활 폐기물이 네. 23%, 맞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가 119%라고 말하네요. 네, 엄청난 인상폭입니다. 예. 그런데 사회자님이 조금 전에 네. 그 다른 시도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네. 그 오산은 그러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의 본질은 양심이 없거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사람한테는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양심이 없이 공동체의 룰을 깨뜨리는 사람에게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처벌을 강력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면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을 정해놓고 왜 여태까지 한 달, 두 달이 되도록 저렇게 쓰레기를 양산하면서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냐. 계도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도 기간이 이미 2달이나 됐는데 앞으로 네. 계속 둘 거라면서요. 이게 계도를 하는 겁니까?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산시에서는 아직 건물주한테 네. 일단 문서상에 형식상 보냈지 부과할 내용, 마음은 없다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이 전화 인터뷰가 그러니까 그거 들어왔거든요. 자체도 네. 그럼 의지가 뭐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울 의지가 있는 겁니까? 과태료를 세게 물려서 이 사태를 없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두 개 다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화나는 거예요. 시민들을 뭘로 보고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네. 대다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굉장히 괴로워하는 시민은 쓰레기 봉투를 사서 버리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에요. 그러면 그 소수의 범법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희생시키는 이러한 정책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은 시민의 안위를 위하고 대다수 시민의 행복을 위하는 게 기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세금은 이번에 보니까 뭐 119% 올렸어요, 음식물.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는 일반 그 쓰레기 봉투를 올렸고, 그러면 세금은 잘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좀 잘 걷어들이는 그런 행정을. 당연히 그렇게 네. 해야 이해가 가는 것인데 아까 인터뷰에서도 봤듯이 네네. 또 쓰레기 봉투를 그동안 안 팔았다고 해요. 예, 그쵸? 네. 뭐 2달 동안 뭐 쓰레기 봉투 안 팔았다. 그럼 오를 때까지 기다린 겁니까? 세금 더 거두려고 기다린 겁니까? 이건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사실입니다. 아니, 쓰레기, 이번에 민간위탁에서 이제 민간위탁 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오산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행해준 업체가 있어요. 그 예산이 또 엄청난 큰 액수입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박사님? 뭐 제가 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 예, 수십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60억이랍니다. 세계 업체에서 그 대행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행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수반해 준 게 어딥니까? 오산시 아닙니까? 그럼 관리 감독은 누가 있는 거죠? 자, 아까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 이거 민간 위탁이지요? 라고 하니까 대행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민간 위탁과 대행은 엄연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예. 민간 위탁은 시장의 인감도장을 완전히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임까지도 그 업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폐기물은 업무 대행이에요. 그 업무만 하는 거죠. 권한은 유보하고. 그러면 여기에 책임은 오산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업체가 지금 폐기물 수거를 안 해갑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시장 책임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할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오산시는 왜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민간 위탁과 대행이 뭐가 다른지 몰라서 안 하십니까? 아니면 알고도 가만히 계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세 군데 업체에서 지금 수거를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시민들을 고통만 지금 안겨주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또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네.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일부러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하는 겁니다. 폐기물 업체는 돈만 받고 안 하는 거고 네. 오산시는 시민의 세금을 받아놓고 직무유기를 하는 거고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일단 뭐 시민들 민민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유발될 것 같아요. 그 건물주의 반발도 되게 많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걸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 오산시에서는 좀 좋은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에 오산시에서는 질서를 잘 지키는 이젠 다수의 시민들을 무시한 채 일부 시민들의 무질서한 시민들 때문에 무리하게 독선 행정을 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가 받고 있느냐? 오산시 장이신 곽상무 시장님이 그런 독선 행정이라는 그 질타를 받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네, 그렇다면 우리 추임혜 박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을 말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산시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냐. 오산 시민이 정주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주의식이 있도록 만드는 게 오산시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형편만 되면 오산을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고 싶겠냐고요. 더 떠나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오산 시민의 정주의식이 더더욱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쓰레기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선량한 시민,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은 시민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불통의 정치를 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요. 또 하나, 오산시, 사회자님 오산시의 홍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보실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의정 활동하면서 많이 논란이 됐던 그 예산인데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전광판 광고까지 해서 우리가 20억에 가까운 돈을 오산시 홍보에 쓰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런데 MBC 뉴스에 나왔죠. KBS 뉴스에 나왔죠. 지상파 방송으로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는 지자체가 있다라고 방송이 나오니까 전 국민이 오산시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된 거예요. 나쁜 감정이 아니라 나쁜 인상이죠. 네네. 예, 그래서 오산 시민은 저렇게 시민의식이 낮고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아도 저렇게 그저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정도밖에 말을 안 하는가. 그런데 무엇하러 오산으로 이사 오라고 홍보를 합니까? 누가 보고 이사를 오겠어요? 그러니까 매년 꾸준히 들어가는 그 수십억의 예산은 이 한두 번의 지상파 방송으로 해서 전부 헛물만 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또 잘못 쓴 거죠. 시민의 혈세를 잘못 쓴 겁니다. 이래서 오산에 가뜩이나 없는 브랜드 가치가 더더욱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네, 방금 전에 그 영상 보내드렸던 그 영상은 골동 지역에 있던 시민들의 인터뷰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작진이 이제 그 원동 지역과 그쪽 오산동 지역에 가서 시민을 만나 뵀습니다. 그 시민 그 생각은 어떤지 좀 그 인터뷰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교육도시지 교육도시로서 어떤 뭐 특징적으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뭐가 있어요. 명문학교가 뭐 제대로 들어섰습니까? 교육이 딴 데랑 어떤 틀린 게 있습니까? 뭐 교육도시는 무슨 이런 것도 다 교육인데 이런 걸 깨끗하게 해주고 해야 교육도시가 되든지 무슨 뭐가 되든지 이거 이래서 되겠어요. 네, 박사님 어떠세요? 그 주민, 그 오산동 주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교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그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슬퍼요. 예, 왜냐하면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순박하고 순진한 오산 시민의 대표격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집 앞에 나가도 쓰레기요. 학교 앞에도 쓰레기인데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결한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은 사람들은 금세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게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무슨 초등학교 교과서에 전부 손 열심히 씻어야 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것부터 가르치잖아요. 그건 세계 교과서가 똑같아요. 이거 자체가 교육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건데 무슨 교육을 하겠어요. 교육 환경을 전혀 해놓지 않고 교육도시라고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아까 또 정책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죠. 전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CEO들이 가장 많이 읽는다는 책 중에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Broken Windows, Broken Business. 네.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하나가 기업도 망가뜨릴 수 있고 사회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그게 얼마나 유명한 이론인데요. 왜? 그런데 그것은 사소한 범죄, 사소한 경범죄 하나를 그냥 두게 되면은 사회가 다 망가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뉴욕의 예를 보면 예전에 뉴욕은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더러운 도시로 알려져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게 줄리아니 시장이 나와서 그게 전부 일소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면 아주 사소한 거,
뒷골목에 낙서를 지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쌓이고 낙서가 쌓이고 더러운 환경이 되면 그게 음지가 되고요. 음지는 우범지대가 되죠. 그러니까 그 사소한 것들을 없애는 일을 줄리아니 시장을 했었던 거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자 지역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지역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축제에도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찌우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뉴욕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산시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어요. 그랬더니 니네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네가 이기나 시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안 치워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더 늘어있어요. 그 다음날 더 늘어있어요. 길고양이까지 가세해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쓰레기 천국인 오산이 됐는데 그것을 지상파 방송이 찍어다가 전 국민에 뿌려버린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강력범죄보다도 경범죄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시끄럽게 굴어서 내가 잠을 못 잔다거나 앞집에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어서 잠을 못 잔다거나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지요. 살인죄보다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없애서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 오산시가 할 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뭐 단체장이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그 시가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네요. 줄리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만약에 단체장이 있었으면 또 다른 정책을 펼쳤겠지만 그래도 그런 정책을 펼침으로써 깨끗해진 뉴욕시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의 철학이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겠죠. 지금 현재 박상무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남민석 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들 분들이 혹시 그런 환경에서 거주하신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신컨대 그분들 집 앞에는 쓰레기가 없을 겁니다. 가서 취재해 보시죠.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눈으로 본다면 절대 안 치울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그렇게 쓰레기가 쌓이는 골동에 살고 있질 않죠. 예, 그분은 아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것이고. 그래서 오산 시민은 독산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 오산천을 세느강으로 만든다는 그러한 거창한 제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산 시민은 길거리가 깨끗하고 냄새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병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환경, 산책을 할 수 있는 걷기 좋은 도시, 이런 작은 것을 원하지 세느강을 만들고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고 그까짓 거 인증을 받으면 뭐합니까? 지금 오산시에서도 교통지역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자꾸 뭔가가 보여지는 일만 하려고 하니까 거창한 사업을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사소한 거라는 네, 거죠. 네. 시민을 보고 간다면 제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고 그래야 출산을 하고 보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육도 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에 눈 감으면서 우리는 뭐 인증 도시가 되고 우리는 교육 도시고 그렇지 않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니세프 인증 아동 친화 도시가 된 곳은 6곳이에요. 성북구, 송파구, 완주시 이런 도시들 가서 한번 벤치마킹 해보십시오. 이렇게 쓰레기 도시가 아동 친화 도시가 됐는지 저는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면 사소한 범죄를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정책. 여태까지 과태료 한 번도 안 매겼잖아요. 계도 기간이 있었다? 2014년에도 해봤잖아요. 그때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제로가 됐습니까? 아니요. 쓰레기 제로가 된 게 아니라 의식이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계몽하는 이러한 작은 일부터 오산 소식지에 실을 게 없어서 큰 사진만 실는 게 아니라 오산 소식지에 이러한 얘기, 개똥을 치우자 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쓰레기를 버리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다. 이러한 작은 일부터 해가는 오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영상물을 보셨잖아요. 시민들 저희 제작진이 새벽부터 가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그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민들도 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깨진 유리창에 대한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저분하다 생각하면 계속 버리고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민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겐 군중 심리가 있어서요. 이미 더럽다 그러면 거기 한 번 더 버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빨간 불에는 신호를 건너면 안 되죠. 예, 녹색 불에 건너야 되는 게 맞지만 빨간 불에 건너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도 그냥 따라 건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아예 public obedience라는 단어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민을 탓할 게 아니라 행정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발 지방자치단체장이 헌법도 위반하고 지방자치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러한 행정은 거둬주시고 이제 쓰레기를 치우시고 예, 쓰레기를 쌓아두고 뭐 구정에 음식물 쓰레기 더 나오고 그다음에 대보름 행사 또 그렇게 크게 하실 겁니까? 완전 이율배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우고 그 깨끗한데 또 버리는 사람을 잡자는 거죠. 그래서 과태료를 세게 먹이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자는 게 제 즉 생각입니다. 과태료라는 건 이제 그 직접 투기 현장에서 그 적발이 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건물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적발이 된 사람 네. 또는 그 파봉을 해서 네. 이제 단 한 사람이라도 잡아내겠다. 네. 우리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 네.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청해서 쓰레기 봉지를 이제 다 풀어 헤쳐서 범을 색출하는 거죠. 이미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쓰레기를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량한 시민들을 볼모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심리가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시민들 인터뷰를 저희 제작진은 해봤는데, 우리가 그럼 우리도 80%의 다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안 버린다는, 우리도 그러면은 일반 봉투에다 버리지 남들도 다 이렇게 버리는데. 그러다 쓰레기 보면은 봉투를 사서 법을 지켰는데 내가 고통을 받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누가 그런 생각이 안 근데 들어요? 그분들 심지어는 본인들이 개, 돼지로 생각하냐. 요즘에 많이 유행했었죠, 한때. 개, 돼지로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개돼지지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시에서 이런 행적을 펼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불만이 되게 높으신 그런 인터뷰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뭐 좋은 정책이 있으면은 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산시의 가장 큰 문제는 정주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수원의 애경백화점에서 모이고 성인들은 동탄에 가서 돈을 씁니다. 그래서 오산은 점점 더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주의식을 높이는데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되겠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뭔가 거창한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아주 작은 것들을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는 일부터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아주 사소하고도 중요한 거. 이거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인터뷰를 응해주신 그 시민 그분 말씀도 맞습니다. 뭐냐면은 오산은 뭡니까 이제 일용직 분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주택 정책이 거기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원룸 일찍 지역이 많이 생겼고요. 그죠? 그러다 보면 배드타운이 생기는 바람에 한마디로 잠시 머물렀다 가는 분들이더라고요. 10분 중 7명을 인터뷰를 해봤지만 그분들은 잠시 이쪽에서 일 때문에 방값이 싸니까 가격이 싸니까 머물렀던 분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좋은 정책이 있어야만이 시민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무쪼록 그 오산시에서는 언제까지 그 쓰레기를 보고 방치해둘 건지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오산 시민들에게 상충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산시의 행정은 행정서비스 구조의 변화를 공익적 정책 개발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소통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행정을 펼치고 있어 오산시의 권력 남용과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오산 시민을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함께 시민들이 보다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착한 정책과 소통하며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시사일전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